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다시 하락했죠. 밑 빠진 독처럼 쭉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S&P가 4,000포인트를 이탈했다고 하죠. 1년 만에 4,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8%까지 하락을 안 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경기 둔화까지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경기 둔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냐 아니냐 이 얘기도 지금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물가가 오른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관전 포인트는 4월 CPI죠. 4월 CPI가 오늘 밤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 밤 내일 밤 정도에 9를 넘었느냐 안 넘었냐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연준은 정점을 찍었다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 그러니까 2%를 크게 넘었지만 정점을 찍었을 거다. 그러나 너무 크게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속될 거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하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경우를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점은 못 찍었을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최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가 넘죠. 아니요, 4배가 아니죠. 2배 반 정도 돼요. 2배 반. 2배, 4.6, 2배 정도 되네요. 딱 2배. 근데 이제 목표치의 4배죠. 그러니까 2%에 대한 목표치의 4배.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목표의 4배쯤 되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3.6에서도 1% 금리 올릴 때 4.6이 됐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정점 못 찍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9를 넘겼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 올리고 한 10개월 만에도 이 인플레이션 못 잡은 걸 보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2번 하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안 지났는데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의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가 130불 때까지 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8.5까지 찍었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대잖아요. 그러니까 100불대 초입이니까 안 갈 거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지표에도 그 영향이 벌써 번져서 다른 지표마저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가가 70불 60불대로 가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커지는데 영향을 덜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상승을 했어요. 2018년도 11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국채금리가요 3월 달에 1.6%였어요. 3월 초에 2달 만에 더블이 됐다고요. 근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내린 거 나스닥 고점도 28% 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채금리 오른 다음부터 그게 빠진 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요 근래 좀 빠졌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총재 발언들이 있었는데 꿈을 꾸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 같은 사람은 2, 3번, 2번에 3번 정도의 빅스텝을 언급하면서 그 후에 경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면서 0.75%의 금리 인상을 일축해버리는 약간 회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같은 연원 총재도 이 인플레이션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결국 2%로 완화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2%로 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2%로 오는 게 시간이 걸리면 결국 그 영향은 시장에 상당히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너무 자신감이 강한 거죠, 연준이.
사실은 작년 초부터만 금리 인상을 손을 봤어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한 많이 돼봐야 지금 4였을 거예요. 4도 안 넘었을 거예요. 3점 얼마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작년 초에 건들지 않았죠. 올해 초에 건졌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초에 안 건드려서 금리 인상, 작년 8월에 금리 인상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6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연준의 실수를 어떻게 해서 덮어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해석이 안 돼요. 네. 완전 자신감이 있다, 우리를 믿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저는 내년 3월까지 8번 정도의 빅스텝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빅스텝이 진행된 후 1년 정도 후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확인을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석학은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얘기 못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동향을 보니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 그렇다면 미국도 이게 너무 늦게 금리 인상으로 너무 인플레이션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보다 빠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를 아무리 빨리 올려도 시장 전체의 흐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동안 금리 인상하고 1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금리 인상하고 그 후 1년 정도 후에 인플레이션이 뭔가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금리 인상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더.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 정도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그 후 1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정상 후 1년 뒤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정상은 안 돼 있잖아요. 금리 정상은 후 1년 정도 후에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는 게 더 정답일 거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지수를 보니까 오늘은 좀 오르네요, 시간에. 네, 지수 나스닥이 4.2% 빠졌네요. 다우가 1.9% 빠졌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여기는 깨질 거라고 했죠. 다우입니다. 이거 다우인데요. 이건 깨질 거라고 했는데요. 깨지긴 했어요, 살짝 종가상으로. 근데 아직 뭐 멀었죠. 네. 사실 아까 국채가 3월 초부터 있잖아요. 국채 1.6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초, 2월 4일, 그쵸? 3월 초, 여기란 말이에요. 3월 초면은. 그러니까 사실 빠진 게 없죠. 여기서부터 빠진 거가 보이지만 3월 초가 국채가 1.6%, 여기 3월 초예요. 여기 3월 초, 여기네,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국채가 2배가 3.2% 빠지면 주가는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오늘 빠지고 어제 빠지고 그저께 빠진 게 많이 빠져서 3일 연속 했지만 국채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절대 빠진 게 없더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정도의 흐름이었다 정도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쓰고 있고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 나스닥은 확연하게 밀렸죠, 그죠? 캔들 추세선에서 아마 여기까지 밑에까지 갈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못 지킬 거예요. 왜냐면 이 주봉에서 보시면 120선 완전히 이탈해 버렸거든요. 120선. 120선 완전히 이탈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 잡아서 여기 손 잡아가지고 뭐 11,400 정도에서 바닥을 칠 거다. 글쎄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게 깨지면 엄청 빠지시는 자리거든요. 깨지면 엄청 빠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고 오늘이나 내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죠. 9 넘으면 답이 안 나오죠. 저는 우리나라처럼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도 여전히 연장선에 있을 거다, 그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다시 전저점을 향하냐, 수급 동향 어떠냐, 이런 건데요. 삼성전자를 볼 필요성 있죠. 어저께 내려오면서 장대 양봉 나온 데 있죠. 절반 넘게 메웠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얘기했었는데 이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들어왔던 물량이 싹 다 나갔다는 거. 얘만 들 나갔어요. 얘만 지금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6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남았어요. 얘만 300만 주 들어온 게 100만 주 남았지. 얘는 더 나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봐가지고는, 수급 하나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반등을 준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때렸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됐어요. 올려놓고 때리고 결국 이 지금 DRAM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흐름을 꼭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 2600포인트 이탈이 안 왔어요. 어저께 2610포인트를 끝났죠. 근데 오늘 미국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하락이 되겠죠. 문제는 오늘 이제 개파락이 또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싸움이죠. 개파락이 또 나올 것 같아. 어저께는 개파락이 없었어요. 어제 개파락이 있는데 오늘 개파락 가능성이 또 있죠. 오늘은 뭐 지난번 저점이 2,590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싸움이겠죠. 저는 사실 2,590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근래 환율이 1,276원, 1,276원까지 가고 종가 1,274원, 여기 한 1,275원 정도 끝났는데 1,440에 갔던 코로나 때요. 원달러 1,29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어차피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기업,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 관여하기 힘드니까 그건 내비둔 것 같아요. 이제는 원달러하고 주가가 저는 항상 수렴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수렴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결국 2,600은 지나가는 길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